편안한 내 계좌 오로라처럼 밝은 수익을 내는 시간 오로라 빅머니쇼 시작합니다. 매일 오후 5시 오로라 빅머니쇼와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든든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심희진입니다.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상호관세 115% 인하 소식에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대미관세는 10%, 대중관세는 30%, 90일간 유지한다는 내용이 공식화됐는데요. 이에 무역전쟁에 대한 시장의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이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장 막판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0.04% 상승, 코스닥이 0.89%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글로벌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 경기 우려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인데요. 또 이번 주 미국의 소비와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 만큼 이런 흐름들 잘 체크하시면서 투자 계획 세우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방송도 50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잠시 후 마감 시황 분석, 장중 지켜봐야 하는 이슈와 관련주 살펴보고요. 또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 오로라 히든 종목이 준비돼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송 외에도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장중 브리핑과 공략주, 또 개별 종목의 대응법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로라 빅머니쇼 시작합니다. 오로라 빅머니쇼 첫 번째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백종국 본부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증권사 출신 투자대회 1등의 주인공 백종국 본부장님은 언제나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매매법 알려주십니다. 또 실시간으로 대응해 주셔서 종목들 큰 상승 보이고 있는데요. 잠시 후 방송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로라 투자자문의 백종국 본부장입니다. 자, 지난밤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국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강한 상승이 좀 나오지 못했는데요.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 대비로 강한 상승이 나오지 못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점, 그리고 국내 시장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수가 강하게 상승이 나오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스닥 선물이 하락을 보여줬고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가 들어오지 못했던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미뤄졌다라는 뉴스 때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향성 자체, 시장 자체로 보면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시적인 조정 그리고 일시적인 상승이 나오지 못했던 지금과 같은 시장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시도는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점 어떠한 종목,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당연히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 속에 맞는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께 생방송을 통해서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당연히 장중의 대응도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장중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노란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이러한 장중의 대응까지 같이 가 보신다면 오늘 생방송 종목으로 통해 그리고 노란톡방을 통해서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좋은 시장에서 좋은 수익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좋은 종목 준비했고 좋은 전략들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러한 부분 오늘도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증권사 출신 투자대회 1등의 주인공 백종국 본부장님과 오늘도 시황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시장에 호재가 좀 나와주면서 증시가 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좋은 호재가 나왔지만 생각보다는 강하게 오르지 못했던 점이 좀 오늘 시장에 굉장히 아쉬웠던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과 미국 관세 협상의 결과가 좀 나왔죠. 관련해서 미국 시장은 굉장히 강한 상승 마감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졌다는 그러한 경계감이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보합의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강하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추가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강한 매수세가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외국인 수급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줄어서 금리 인하 기대감도 약화됐다라고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 금리 인하가 늦춰진다는 부분 시장에 분명히 조금 안 좋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점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가에 대한 하락 압력을 받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좀 늦춰진 것일 뿐이지 방향성이 바뀐 것은 아니죠. 금리 인하는 언젠가는 좀 진행이 될 거고 국내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시장 금리 인하가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내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점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좋은 전략과 좋은 종목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계속해서 좋은 전략, 종목들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오늘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제시를 좀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좋은 수익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좋은 전략, 좋은 종목이 중요한 만큼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좋은 종목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중 간의 관세 협의로 미국의 강한 증시 상승이 나왔지만 우리 증시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보합권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줄었다는 게 정말 긍정적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본부장님은 시황도 꼼꼼하게 분석해 주시면서 대응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장에서도 큰 수익 낼 수 있었는데요. 본부장님과 함께 어려운 시장에서 대응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시황 브리핑과 공략주, 대응법까지 만나보실 수 있고요.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본부장님은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 소개해 주시고 또 장중 노란 톡방에서 대응해 주시면서 큰 수익 볼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더 자세한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생방송을 통해서 노란 톡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상승 정적이 나오고 있고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좀 제시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MDS테크 같은 경우는 당일날 제가 제시해드렸고 당일날 상승 정적이 나오면서 단기 수익을 완성을 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단기에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노란 톡방을 통해서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실시간으로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러한 종목들 제가 실시간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제가 제시해 드렸던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죠. 물론 장 후반 오후장으로 넘어가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좋은 움직임이 나왔지만 저는 미리 4월 8일 생방송을 통해서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을 당연히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특히나 자동화 로봇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큰 수혜가 될 수 있다. 사실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로봇이 들어가는 부분, 그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로봇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관련돼서 새 종목 제시해 드렸고 굉장히 좋은 성장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4월 8일 날 제시해 드렸고 좋은 수익이 났고 최근에는 눌림 구간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 구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도 재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새 종목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좀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죠. 저는 생방송을 통해서 제시해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노란톡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진입 자리를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4월 8일 날 제시하고 나서 4월 9일에도 4월 14일에도 4월 15일에도 노란톡방을 통해서 지금 제시해드렸던 새 종목의 신규 진입 자리 괜찮다라는 부분, 자, 기술적인 자리도 좋다라는 부분 이렇게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재 진입 신호를 드렸습니다. 만약 생방송을 통해서 못 보신 분들 노란톡방에만 들어와 계신다면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좋은 자리를 제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을 통해서 진입 자리도 가져가 보신다면 좋은 종목과 좋은 진입 자리 모두 다 가져갈 수가 있겠죠. 방송을 통해서 종목 가져가시는 거 중요합니다만 진입 시점도 중요한 만큼 노란톡방에서 이러한 진입 시점까지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사실 로봇의 대장주라고 봐야 되겠죠. 올해 초반만 하더라도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단기간에 이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 없었죠. 사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은 당연히 로봇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거의 대장주 성격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굉장히 강한 상승 이후에 사실 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굉장히 강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제가 처음으로 제시해드렸던 저점 자리, 이 자리에서만 진입하셨어도 당연히 수익권에서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겠죠. 노란톡방에서 제시해드렸던 그 진입 시점에만 진입하셨어도 단계 10%에 가까운 수익률은 계속해서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시면 크게 조정은 아니지만 살짝 눌리는 구간이 나왔죠. 지금 구간 21선 깨지 않는 선에서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단단한 121선의 지지라인까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재진입 시점이 다시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제시해드렸던 가격대에서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 10% 이상의 수익권일 겁니다. 하지만 그 분들 계속해서 좀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신규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 지금 자리 나쁘지 않습니다. 61선만 돌파하게 된다면 굉장히 강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신규 관점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시면 될 것 같고 정확한 진입 시점이 궁금하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진입 시점 장중에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클로봇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봇 같은 경우엔 단기간에 상승이 좀 꽤 크게 나왔습니다. 클로봇은 제가 처음 제시해드렸던 가격 대비로 20% 이상의 수익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도 아마 10% 이상의 수익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61선 라인 깨지지 않았죠. 지지선 라인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강하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이평선들이 지금 모여있는 지금 구간 내에서
단단하게 지지선이 형성이 되었다라면 오히려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상승할 수 있는 업종인 로봇주들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자리가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클로버 같은 경우에 지금 자리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어느 정도 동반이 되고 양봉이 좀 나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겹쳐져 있는 이 이평선 자리에서 상승 자리가 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클로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리에서 신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관점으로 클로버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면 로보티즈도 굉장히 좋은 상승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 앞선 두 종목에 비해서 상승률은 가장 크게 좀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처음 제시해드린 가격에서 일단 20% 이상 수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시면 알다시피 아직까지 강하게 상승 추세가 나온 것은 아니죠.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건 올해 연초에 나왔던 이러한 강한 상승 추세입니다. 그 정도의 상승 추세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로봇과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지금 시점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성장도 이미 가져가고 있고 산업에 대한 성장성도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재진입 시점을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시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수익권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횡보 구간으로 봐야 되고 상승 추세 자리가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던 상황 속에서 최근 4거래일 동안 거래량이 계속해서 조금씩이지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이제 곧 상승 돌파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보티즈도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하지만 진입 시점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이라 사실 편하게 진입하셔도 되지만 조금 더 단기간에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고 싶은 분들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관련되어 있는 제 진입 신호는 장중에 움직이는 시점에 맞춰서 한번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러한 종목들로 대응해 보시면 여러분들 좋은 수익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전 방송에서 제시해 주신 로봇 관련주들 큰 수익을 보이고 있고요. 또 다시 진입 자리까지 주셨습니다. 시황 이슈 관련 종목들은 매번 방송에서 주시고 계시고 또 시황에 맞게 대응을 해주셔서 이런 큰 수익이 가능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더 많은 공략주와 대응법, 시황 브리핑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 이슈 관련 종목들 주시는 종목들이 큰 수익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의 이슈와 관련주도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본부장님. 오늘의 이슈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시장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관세와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트럼프의 행정명령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약가 인하 행정명령 이 이슈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관련해서 사실 바이오 종목들이 최근에 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가 인하를 위해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약가 인하.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사는 약의 가격을 낮추는 그러한 부분의 행정명령으로 시행을 해버리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기사를 한번 보시면 약가이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처방약의 최대 80% 싸게 제공을 한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약값이 싸진다라는 것은 제약사들의 수익성을 나쁘게 할 수밖에 없겠죠. 관련해서 제약사, 미국의 대형 제약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내의 제약사, 국내의 바이오시밀러도 최근에 이러한 이슈로 하락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서명한 행정명령이 어떤 건지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선진국 중에 미국이 지금은 약 가격이 너무 비싸게 받고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중에 가장 낮은 가격을 선별을 해서 그 낮은 가격으로 미국에서도 팔아라라고 행정명령으로 시행을 해버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있을 텐데 선진국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미국에서 팔아라라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연히 트럼프 1기 때도 동일한 정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1기 때는 이러한 정책, 이 행정명령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제약업계가 반발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물건을 팔고 있는데 싸게 팔으라고 행정명령을 시행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제약업계 같은 경우에 당연히 큰 반발을 보여줬고 법원에서는 절차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 이것을 행정명령을 통해서 정부가 정하는 게 맞냐, 이러한 법적인 절차 문제가 나오면서 사실상 트럼프 정부 1기 때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지만 무산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정부 2기인 지금 시점 달라진 게 있을까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연방정부의 권한으로 가격을 규제한다는 것은 1기와 마찬가지로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적으로 사실상 행정명령이 시행이 되지만 법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계속해서 진행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도 이 부분은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의견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저가 의약품 수입을 좀 추진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약을 만들었는데 미국에서 싸게 팔라고 강요를 한다면 미국의 약을 안 팔겠죠. 그렇다면 그와 비슷한 저렴한 가격의 의약품을 미국은 수입을 하게 될 텐데 지금은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이 좋은 우호적인 현상을 좀 나타내고는 있지만 관세는 계속해서 부과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저가 의약품이 미국에 들어갈 때 관세로 인해서 약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자, 미국에 파는 약이 워낙에 비싸니까 싸게 팔아라라고 행정명령을 하고 있는데 싼 약도 미국에 들어가면 다시 비싸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관세 정책을 트럼프가 철회할까요?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관세 정책과의 충돌로 인해서 이 정책이 유효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관세 정책과 충돌하기 때문에 제대로 좀 진행이 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 정부는 결국에는 정책의 방향은 미국에 팔고 있는 약의 가격을 인하하고 싶은 방향은 확실하지만 제약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피해가 지금 상황으로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절차가 잘 진행이 되지 않고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충돌이 되기 때문에 정책의 진행이 빠르게 될 것 같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된다고 하더라도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발생하는 피해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가지고 트럼프 약가 인하 정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K-바이오시밀러는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기사가 좀 있죠. 결국에 약 가격을 하락한다는 정책이기 때문에 싸게 파는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 오히려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기사가 좀 있습니다. 관련된 기사, 약값 인하 강화 정책에서 한국 바이오에 기회가 됐다. 이러한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반대로 최근에 바이오시밀러가 관련된 뉴스로 하락을 좀 크게 보여줬죠. 이러한 부분은 약값 정책과 관련된 부분, 바이오시밀러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영향을 받아서 국내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으로는 트럼프 정부가 반영을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트럼프 정부가 미국에서 약값을 낮추고 싶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는 어느 정도 터치를 안 하고 원래 원재료인 약, 그 약들은 워낙에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 약에 한해서 적용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바이오 시밀러 쪽의 종목들 당연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히려 최근에 시장의 우려가 좀 과하게 반영이 되면서 조정 구간도 크게 나왔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된 종목들 좋은 종목으로 골라서 투자를 해보신다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한번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로 약가이나 행정명령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자 제약 바이오 업체들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법적 부분과 관세 부분이 충돌하면서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명령의 수혜를 입을 한국의 바이오 시밀러 업체에 주목해보자고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일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해서 사실 워낙에 큰 시장을 이끌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약가 행정명령에 저는 수혜주 바이오 시밀러 갖고 왔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자 이렇게 세 종목 갖고 왔습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천당 제약 갖고 왔는데 다들 아시는 종목일 겁니다. 시총도 워낙에 좀 크고 사실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종목들을 좀 떠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가져왔는데 분명히 지금 트럼프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 속에서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먼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에도 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약가 행정명령은 바이오 시밀러에 좀 기회다. 그 중에서도 셀트리온이 기회가 된다라는 기사가 좀 나오고 있고 다음 기사로 봐서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셀트리온이라는 기사가 좀 나와 있죠. 약가 인하 행정명령은 바이오 시밀러의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차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실적 부분에 조금은 아쉬운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성장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셀트리온 저는 투자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조정 구간이 나왔던 이 부분이 저는 과하게 반영되었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약가 행정명령과 관련된 부분을 과하게 영향을 좀 받으면서 눌린 구간이 좀 강하게 왔는데 오히려 지금 최저점 구간이죠. 지금 구간에서 반등 구간이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부분에서도 저점 부분에서 좀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바닥권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고점도 마찬가지지만 저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크게 생성을 하면서 양봉이 나왔다. 그렇다면 그 지점이 거의 바닥일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고 양봉을 만들어냈다. 어제가 최저점이었는데 그렇다면 단기 바닥권을 만들어냈다. 물론 상승 자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조금 더 거래량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지금의 매도 물량, 지금 물려있는 물량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과 더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충분히 과하게 반영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시장의 반등이 나올 때 시총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여건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시점에서 진입해 보시면 좋은 성과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고 CDMO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실적도 동반되는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죠.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제약사와 계속해서 계약도 계속 위탁 생산과 관련된 부분 계약건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두 단계로 좀 나오고 있다. 위탁 생산 쪽, 바이오 시밀러 쪽 모두 다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실적을 동반한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보다는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2월달 고점 대비로 한다면 하락폭이 어느 정도 크게 나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모양은 거의 비슷하죠. 어제 같은 경우에 장대 음봉이 좀 나왔지만 오늘 거래량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저점 구간에서 반등 자리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바이오 시밀러 종목들은 공매도가 좀 많았습니다. 특히 바이오 종목들의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타켓이 되면서 2차 전지와 바이오 종목들 공매도가 상당히 많은 것은 알고 계실 텐데 반등 구간이 강하게 나왔을 때 당연히 공매도에 대한 상황 부분까지 나오면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자리까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말씀드린 대로 실적 부분도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가격대도 부담스럽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관점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삼천당 제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 바이오 시밀러로 아직까진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올해에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캐나다 쪽에서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유럽 쪽에 곧 허가 절차가 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완성하게 된다면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굉장히 큰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일리아 시밀러 쪽의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이 올해 성과로 나오게 된다면 바이오 시밀러 종목들이 상승이 나올 때 같이 동반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천당 제약은 바이오 시밀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에스페스와 관련해서 먹는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모멘텀도 작용을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도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올해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실적 부분에선 조금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 실적 부분은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가 본격적으로 판매가 된다면 우려가 어느 정도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 올해 연초에 미국과 계약건이 좀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이 좀 나왔죠. 물론 에스페스와 관련된 부분, 에스페스와 관련된 기대감도 충분히 반영된 가격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하락 부분이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반등 자리가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 어느 정도 형성됐고 양봉 자리 나왔고 오늘 120일 터치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자리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18만 원에서 20만 원대의 매물대가 좀 두껍긴 하죠. 단기적으로 이 정도의 가격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이 가격에서 일단 정리 후 재매수해서 지속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장 제약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가 좀 많기 때문에 회사가 예상한 대로의 계획대로만 좀 진행하게 된다면 실적도 주가 상승도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바이오 시밀러 세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 저점 부분에서 반등 구간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공매도라든지 아니면 약가 인하와 관련된 부분이 과하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 상승 탄력이 단기에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진입하는 시점 잘 잡아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진입하는 시점은 제가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한번 제시해 드릴 테니까 관련되어 있는 부분 가져가서 좋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의 약가 인하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바이오 시밀러 종목들 세 가지 알려주셨습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천당 제약 제시해 주셨는데요. 약가 인하로 인해 미국에서 한국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 경쟁력 더 크게 가질 수 있는 만큼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 관련 종목들은 방송에서 한 번만 제시하시는 게 아니라 장중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주시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공략조와 대응법 가져가실 수 있고요.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본부장님은 방송 외에도 노란 톡방에서 주목해야 할 종목들 계속 주시고 대응을 계속 해주시면서 큰 수익 선물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더 자세한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생방송을 통해서도 좋은 종목 제시해드리고 있지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노란 톡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렌시스 제가 4월 23일 날 날짜 확인해 보시면 4월 23일 날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좋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상승분을 좀 확인을 해 보시면 자,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 거의 9%에 가까운 상승률이 바로 좀 나왔는데요. 이러한 상승률을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 노란 톡방에 시청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이죠. 노란 톡방을 통해서 이러한 단기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좀 제시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은 종목은 제가 한 번에 매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진입 시점을 제시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렌시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돌파 자리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좋은 상승이 나왔죠. 이렇게 다시 한번 진입할 자리 노란 톡방을 통해서 좋은 종목과 함께 좋은 재진입 시점도 계속해서 제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퀄리터스 반도체도 제가 3월 19일 날 처음으로 제시해드렸고 그리고 3월 20일 날 계속해서 상승 정적이 나왔습니다. 3월 19일 날도 상승 정적이 나왔고 3월 20일 날도 상승 정적이 나왔는데 자, 이 거래일 만에 9%에 가까운 수익률이 퀄리터스가 나왔죠. 3월 달에 매매했는데 지금은 왜 갖고 왔느냐? 3월 달에도 매매했지만 지금도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퀄리터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 제가 이틀 연속해서 상승 정적이 나오고 수익을 완성하고 나와서 지속적으로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이러한 조정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재진입 시점을 잡았다면 좋은 수익이 나왔겠죠. 당연히 노란 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재진입 시점을 잡아봤습니다. 4월 29일 날 최근이죠. 4월 29일 날 제가 퀄리터스 반도체 재진입 신호를 드렸고 관련해서 바로 다시 한번 9%에 가까운 상승률을 오늘 좀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분들이 노란 톡방에 들어와 계신 시청자분들이 수익을 좀 확정했는데 이렇게 좋은 종목들 여러 번에 걸친 진입 시점 노란 톡방을 통해서 제시해 드리니까 들어와서 이러한 진입 시점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란 톡방에서 본부장님은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공략주들 주시고 재진입 시점도 계속 짚어주시면서 연속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더 노란 톡방의 공략주들이 더 궁금해 하시다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더 많은 공략주와 대응법, 시황 브리핑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 오로라 히든 종목 남아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로라 빅머니쇼 백종국 본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로라 히든 종목 알아보기 전에 전 방송에서 소개해주신 오로라 히든 종목의 수익률 짚어보겠습니다. APR 계속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데요. 74%의 수익을 가져가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주들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각 21%, 6%대 수익을 보였습니다. 또 지난주 소개해주신 ISC도 7%대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생방송에서 공개하신 오로라 히든 종목들 장중 노란 톡방에서 계속 대응을 해주시면서 이런 큰 수익 가능했는데요.
네, 본부장님 더 자세한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들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다시피 4월 달부터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들 계속해서 좀 제시해 드리고 있고 시장 대비로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이 증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좋은 종목들, 이렇게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과 상관없이 좋은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그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종목들의 실적 그리고 종목들의 성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실적과 성장성을 가져갔었던 종목들을 좀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좀 나왔죠. 4월 9일 날 생방송을 통해서 제가 처음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고 좋은 종목이다 보니 생방송을 통해서 2번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4월 18일 생방송을 통해서 하나솔루션을 제시해 드릴 때 태양광과 관련된 부분에서 주목을 해보자. 모멘텀이 2개가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태양광과 관련된 부분이 최근에 주목을 받으면서 굉장히 좋은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알다시피 태양광 덕에 웃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죠. 최근 기사입니다. 저는 4월 18일 날 먼저 제시를 해드렸지만 관련해서 흑자 전환이 나왔고 실적 부분이 태양광을 통해서 흑자 전환이 되었다. 그리고 모듈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적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차트가 보시면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단기에 70%가 넘는 거의 77%에 가까운 상승이 나온 게 하나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장과 상관없이 성장과 실적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모멘텀이 있다 보니 생방송을 통해서 2번에 걸쳐서 제가 제시를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PI 같은 경우에 오로라 히든 종목으로 제가 제시해 드렸죠. 목표가까지 달성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4월 9일 날 제시해 드렸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적이다. 그리고 해외에 대한 매출 성장이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기사를 한번 보면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기사에 모든 게 함축되었습니다. 실적의 힘이라고. 실적이 동반돼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은 눌리는 구간 없이 꾸준하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해외 수출 확대라는 부분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제가 정확하게 제시해드렸던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 알다시피 목표가 달성을 했는데 지금 구간에서 거의 76%, 75%에 가까운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되고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었던 종목들 당연히 성장 모멘텀과 함께 실적 성장이 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오로라 히든 종목 제가 오늘도 준비해 왔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은 방송에서 오를 종목을 미리 선별해서 제공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로라 히든 종목들 이렇게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APR 74%, 오로스 테크놀로지 21%, 주성 엔지니어링 6%, ISC도 단기간에 7%대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목표가와 진입 시점 등 개별 종목에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더 많은 공략조와 대응법 그리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청자분들은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로라 히든 종목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본부장님 첫 번째 종목도 알려주시죠. 종목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오로라 히든 종목 우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기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1분기뿐만이 아니고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 턴 어라운드가 반영되지 않은 기업 가치라고 기사가 좀 나오고 있죠. 최근에 좋은 실적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이 나오지 못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시점은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로 바로 한번 정리해드리면 자동차 차체 부품의 자동화 설비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쪽에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본업에 대한 성장, 자동차 쪽에서의 성장이 계속해서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 자, 올해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자동화 설비에 신규 진출을 했는데 지금 하는 사업 구조가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에 굉장히 좋은 성장 모멘텀, 실적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있다고 했는데 GM 쪽의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현대기아차 그리고 여러 고객사들을 다변화하면서 자동차 쪽에서도 실적 성장이 올해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알다시피 작년에 PER이 4.8배밖에 되지 않았고 현재도 PER 기준 4.2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PER 10배 정도는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가격대는 워낙에 저평가를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차트를 보면 알다시피 지금 자리는 굉장히 좋은 기회 자리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 알다시피 좋은 실적 성장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눌리는 자리에서 반등 자리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야 다시 한번 상승 자리를 좀 만들어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엔 거래량 동반해서 강한 양봉이 나온 상태 그리고 전고점 라인까지 돌파를 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좋은 모멘텀과 좋은 기술적 자리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신 시스템 진입 한번 해보시면 좋은 성과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6,920원으로 제시해드렸는데 다음날 시초가 진입하시고 1차 목표가 7,75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저평가된 자동차 부품 관련주 우신 시스템을 알려주셨습니다. 저평가된 기업으로 현재 GM, 현대, 기아 등 고객사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신 시스템의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알려주셨고요. 더 구체적인 장중 공략법은 노란톡방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접속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종목의 대응법과 장중 브리핑 더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도 정말 기대가 크실 것 같은데요. 네, 본부장님 두 번째 종목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오늘 상승 흐름이 좀 좋았던 로봇과 관련된 종목으로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관련되어 있는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져온 두 번째 오로라 히든 종목 반도체 제조용 로봇 시장 성장 주도라는 기사가 좀 있습니다. 고객 맞춤형으로 좀 로봇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로봇 쪽에 대한 차별화된 기술 그리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국 1위 장비 업체인 나우라의 신규 고객사가 편입이 되면서 중국 쪽에 대한 성장 기대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로봇이라는 굉장히 높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이다. 거기다가 중국 쪽에 굉장히 큰 수혜가 기대가 된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에 대한 분위기, 관세와 관련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쪽으로 나오면서 중국 쪽에 대한 수혜주들을 찾기가 굉장히 집중되어 있을 것 같은데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 로봇과에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드리면 국내 유일의 반도체 제조용 웨이퍼 이성 로봇을 개발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연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중국 1위 나우라에 계약을 했다라는 부분 기사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반도체와 관련된 로봇이다. 당연히 정밀함이 핵심이겠죠. 기술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관련해서 바이오 제작, 의료 약에 대한 제작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새로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리뷰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 성장이 확실하게 확보된 종목들은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러한 종목이 오늘 제가 가져온 오로라 히든 종목, 두 번째 히든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다시피 2024년 작년에 실적 성장이 매출은 42%, 영업이익 같은 경우엔 125%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디스플레이라든지 다른 쪽에 신규 사업으로 진출이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중국 1위 업체에 계약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기존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올해의 실적 성장이 당연히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작년에 좋은 실적 성장을 이어서 올해에도 실적 성장을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올해 초에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주목을 받을 때 동반해서 상승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조정 구간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저점 구간을 높여가는 자리 그리고 121선의 지지선 라인에서 다시 한번 상승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본다면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그만해서 보이진 않지만 거래량도 최근에 상승 자리가 나왔을 때마다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거래량은 동반해서 상승 자리가 나왔다. 오늘 61선까지 돌파를 했다라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매수가는 8,89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다음날 시초가에 진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명은 제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명과 목표가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승 모멘텀이 많으니까 꼭 받아가셔서 좋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오로라 히든 종목으로 국내 유일 반도체 제조용 로봇 개발 업체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현재 중국 나우라와 계약을 한 만큼 중국의 수혜주로도 언급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히든 종목의 매수가와 손절가는 방송에서 공개하셨고요. 또 종목명과 목표 가격은 노란 톡방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이니만큼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백종국 본부장님과 함께 종목들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